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2030 청년들이 윤 어게인 행진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하는 그 과정을 라이브 중계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할게요. 여기 너무 많이 모여있어서 30% 정도 여러분 자율이가 피처측입니다. 과장이라는 건데 이쪽에 너무 많이 몰려있습니다. 앞쪽에 매장까지 이동하셔도 됩니다. 여기 너무 많이 모여있어서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목요일 날 그거 하려고 했던 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지금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 사장님 이제 됐다고 그래서. 예, 통보하고 공유합시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계좌가 있습니다. 자유대요. 아, 네. 애국 동지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이분들이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뭔지 오늘 좀 제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어게인이라고 슬로건이 붙었는데 윤 어게인이 어떤 뜻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저도 뭐 나름대로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 뭐 그래서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개인별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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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헌 경기라는 무거운 결정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이 겪게 될 무수한 정치적 공격을 희생을 감수한 채 국민께 진실을 알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그 용기, 그 결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할 지도자는 진실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나라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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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오케이! 윤! 오케이! 윤, 오케이! 윤! 오케이! 윤, 오케이! 윤!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출마를 지금 1명, 2만 명의 애국 시민을 요구합니다. 요구한다! 대통령님, 애국 시민과 2030 청년들 단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윤, 오케이! 윤, 오케이!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오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언뜻 드는 생각이 이 장면을 보고 여의도 개새끼들이 얼마나 똥줄이 탈지 존나 통쾌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나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 누구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까?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 뜻하면서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서도 이렇게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손발 꽁꽁 묶어놓고도 이러한 성과를 만든 대통령 한번 마음껏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님을 여기서 힘차게 부르면서 그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서게 합시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석열!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빨간 양을 먹고 깨어났습니다. 개몽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개몽시킬 것입니다. 윤 어게인! only 윤!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 대통령,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나라를 구하는 부국 대통령 누구입니까? only 윤! 윤 어게인! 김대리 변호사님의 스레드에 눈물이 날 만큼 슬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시답니다. 윤 대통령이 있는 이상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이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상계엄 때
그 용기로 이 대한민국이 진물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지켜주시고 이 청년들의 울부짖음에 화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게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이 나라를 겨우 지탱하고 있던 헌법적 정의마저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으며 대통령을 파면한 저들은 기세등등하며 전체주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도 파면 직후 30계단 하락하였으며 미국은 신한 소금 수입을 금지하는 등 대외 신인도가 나날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과 함께 죽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행진에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참 궁금했는데요. 이 연설자들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윤어게인이라는 구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본인이 구속되면서 대통령직 파면을 당하면서까지 보여준 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망치려 드는 반국가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준 것, 그 실체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이 젊은 2030 청년들이 아주 높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령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외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을 정식적으로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 있는 지도자를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현장에 와서 이 2030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저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절대 정치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는 전투에서 일부 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53일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큰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정치적 혐오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패배주의에 물들지 마십시오. 그걸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려 드는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이영풍TV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 하루 이틀하고 때려치울 것 같으면 장사를 애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비즈니스, 대한민국을 살리는 장사합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처럼 이태원 지하철 이태원역 3번 출구 앞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 2030 청년들 중심으로 이태원역에서 한남동 관저 앞까지 루터 교회까지 행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또 이 답답함 가슴, 이 비통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어제 2030 청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지하철역으로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부터 생방송을 시작해서 한남동 관저까지 같이 행진을 하고 거기 오늘 우리가 푸드트럭을 준비해 놨습니다. 한 어묵탕 2,500인분 정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태원역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 한강진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7시 반인가요? 한 7시 반, 8시 사이에 비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졌는데 지금 깜짝같이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고 비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얼추 보니까 어제만큼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손에는 윤 어게인이라는 피켓을 들고 또 일부는 부정선거 조사하라, 뭐 선관위 해체하라,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Stop the Steal 그 시위 구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많고 오늘은 보니까 뭐 사전투표 그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뭐 윤 어게인이라는 피켓을 들고 많은 분들이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강진역 지나서 한 번 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또 여러분께 설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푸드트럭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오늘 소리도 더 세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은 어묵탕을 2,5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따뜻한 국물 드시고 네, 따뜻한 국물 좀 드시고 어묵도 좀 드시면은 간식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이따가 안정권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우리 저 안정권 대표님이 어묵을 좀 드시고 오시겠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여기가 저 한강에서 쭉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터널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사실은 겨울철 되면 이제 비 오고 나면은 이렇게 좀 바람이 좀 찹찹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더라도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우리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이영풍 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 이제 연서랑 채널이라고 연서랑 TV에 시청자들이 한 10,0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오늘 어제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오뎅차까지 직접 지원하시고 어게인 윤 청년들 이런 움직임 또 유명 작가분으로서 또 이렇게 또 정치적 식견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는지 좀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사실은 헌재의 그 탄핵 심판 선고는 국민들은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했다, 그건 법적인 심판이에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좀 수긍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너무 절차적인 흠결을 많이 남겼어요. 맞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뭐 형사소송법, 뭐 개정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증거로 채택했다든지 변론기일을 마음대로 잡는다든지 이런 건 헌재소법도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이거 헌재 재판관들 엉망이네.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들의 논리로 탄핵 파면시켰지만 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적으로 이건 파면이 안 된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웬 윤 어게인을 외치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후에 나타난 여러가지 반국가 세력들의 어떤 실체,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부분, 이 부분들을 잘 지적하고 발전시켜서 승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지금 대선 국면이라고 하는 소위 이 탄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에너지와 이 윤 어게인이라는 헌재의 이 심판을 부정한다. 우리는 이거를 비법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지 않는다. 정의롭게 보지 않는다. 이런 이 세력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차기 대선이 오늘로 D-55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국민의힘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정해지겠죠. 근데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절대 탄핵에 찬성한 후보를 뽑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한동훈이나 뭐 등등 지자체장들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양심이 있으면은. 맞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자기들 손으로 단두대로 밀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고 후보로 나서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는 탄핵 반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 윤 어게인 정신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픽을 하는 그 후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정신이 지금 그렇죠. 2030 세대의 이 운동에 앞으로 또 일어날 에너지와 맞물려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좋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에너지 응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명예회복입니다. 명예회복. 여러분들이 명예회복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 행진 퍼레이드에 더 많이 나와주세요. 대한민국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울러 이번에 토요일 2시 교대역 8번 맞아. 출구에서 제가 이 윤 어게인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예. 예, 그때 참석해 주십시오. 아우, 저는 저 안정권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 재밌어요. 저는 정치평론하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우리 안정권 대표님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예. 토요일 날 필참하겠습니다. 네, 오셔서 한 말씀 또 해주시고. 예, 예. 근데 진짜 이거 있어요. 만약에 이영풍 기자님이 오시면 유일하게 장년층 중에 하는 연사로는 유일하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뎅 때문에 제가 넘어간 거거든요. 예, 약간. 그리고 지금 제가 재밌다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저도 약간 정치 시사 교양 쪽이거든요. 네. 우리는 같은 교양인으로서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오뎅자 주인으로서 2개만 더 먹어도 됩니까?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네. 자, 이영풍 화이팅! 화이팅! 안정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안정권 대표님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코믹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죠. 야,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이영풍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실 저희가 연사를 이제 계획하진 않았는데 윤상현 의원님께서 깜짝 방문하셔가지고 윤 대통령님을 만나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전달해드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시러 연사 축사 한 번만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제도권에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여기까지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행진이 결국 대통령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행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좀 전에 대통령을 뵀습니다. 대통령을 뵙고 여러분들의 뜻도 전하고 대통령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저 앞에서 헌재 앞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외치던 함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함성이고 그 함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함성이 있는 한 대통령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비록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법 카르텔,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희생되었지만은 결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승리를 위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코 대통령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함성이 반드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윤석열! 여기 올라오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통곡하시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4월 4일 저는 헌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처럼 통곡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4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어쩌면 탄핵 기각은 우리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저 반국가 세력은 40년 동안 이 전쟁을 준비했고 우리는 고작 깨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40년 공작으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조차 지키지 못하는 유사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을 알린 대통령 누굽니까? 본인이 투표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수사하자는 대통령 누굽니까?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남은 임기 포기하고 구국의 결단을 한 대통령 누굽니까?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하자는 대통령 누굽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대선 출마하실 때 하신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청년들의 이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부름에 응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님 출마사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윤 오케이! 윤 오케이! 윤 오케이!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분립입니다. 아니 불. 왜냐? 행정, 사법, 언론 다 좌파 카르텔에 장악되기 때문에 이 삼권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는 윤 어게인으로 함께 뭉쳐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끈끈하게 함께 뭉쳐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국회에 개가된 헌법재판소를 보고 통탄에서 안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윤어게인! 한성에서 올라온 최시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헌법은 철저히 배제하고 정치적 판결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사망으로 이끈 헌법재판소를 규탄합니다. 저는 파면 선고하던 그 날의 온도, 습도, 분위기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던 그때의 패배감, 절규하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또 나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 분명 2030이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려야 한다니 현실의 벽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썩어 빠진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작았고 어설펐고 세상을 너무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외압에도 혼자 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기를 알리며 2030들을 계몽시킨 분이 누굽니까? 선관위, 국회, 사법부, 언론, 민노총, 저 거대한 좌파 카르텔에 혼자 맞서서 담대하게 칼을 빼어드신 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면 누가 이 몰락해가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냐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첫 번째 대통령, 국민이 부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십시오.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윤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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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합니다. 자, 저희는 이 불법 탄핵 심판이 있던 날 자유대학 대표님과 함께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 자유투사들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 불법 재판관들이 결국 뻔뻔하게도 우리 국민들의 선택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처구니 없게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탄핵 소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승복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 주권자 국민의 결단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부구치소로 달려가서 바로 김용현 장관님의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메시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다시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이 곧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4월 4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윤 어게인! 다시 외쳐주십시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예,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어요, 우리 이용주부장. 대동지에서.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대동지에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아, 맛있습니다. 이거 준비를 저 몇 시간 전부터 했거든요. 국물을 이렇게 우려가지고 일찍 좀 준비해가지고 국물이 좀 맛있습니다. 뭐 투쟁하면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배가 고픈데 투쟁이 되겠어요? 이 잘 먹어야 잘 싸우게 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예, 우리 유성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유성수 변호사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네, 찍어주시죠. 오케이. 자, 예. 자, 오늘 현장에 우리 진격의 변호사님들 모임에 유성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프 기자님을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요즘 유튜브 잘 되나요? 저희요? 저희는 원래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영프 기자님께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 뭐 600일 정도야 뭐 가뿐하게. 그리고 뭐 해임 취소되고 나서 바로 사직서 썼죠. 예. 이제 뭐 밖에서 KBS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밖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KBS 계실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정말로 그 힘들게 걸어온 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봐가지고 물론 직접 겪은 본인 기자님보다는 제가 덜하지만 근데 그 뒤에도 정말로 많은 도움을 또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 윤어게인이 될 때까지 여기에도 당연히 이제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여기 윤어게인 그 집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특히 2030 청년들이 왜 윤어게인을 외치는지 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신을 좀 계승하자 뭐 그런 뜻이 강하게 있는 것 같던데 어때요? 저는 이제 윤어게인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윤석열이 오직 유일한 선택지다. 유일한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택지가 있지 않으면 이 선택지에 기반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이나 아니면은 반국가 세력 일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주어진 정답이나 주어진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마찬가지로 혁명 정신으로 지금 윤어게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금 이제 서울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방에서도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저희 국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자유 청년들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권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무슨 법률이고 헌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헌법재판관 8마리가 탄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헌법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법률 해석을 잘못한 거다. 우리 주권자 국민 그리고 우리 자유 청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유 청년의 그리고 또 자유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 변호를 잘 해주시고 계신데, 네. 많이 또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마음이 정말로 전해집니다. 저희는 그 마음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 뭐 진짜 어떤 뜻인지는 당사자 본인께서 좋은 뜻이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같이 싸우는 그 마음이시고 그리고 또 대신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뜻으로 또 들리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의 그 현장에서 같이 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그 절절한 미안함이 묻어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누가 뭐 강요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신 것은 같이 싸운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싸운 것이고요. 앞으로도 다 같이 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도움이나 그러한 어떠한 그 뜻을 저희가 특히 변호사들 22명이 잘 받들어서 우리 서부 청년들 절대 소외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지금 뭐 변론길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심 선고라고 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지금 뭐 재판부의 예상은 뭐 4월 말에 다 끝내고서는 빨리빨리 끝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재판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개소리 하지 말고 제발 천대협의가 와가지고 서부지법 와가지고 뭐 참혹하게 그지없다 그러면은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 잡아놔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건조물 침입이라는 이런 알량한 죄목으로 사람을 몇백일 동안 구속시켜 놓는 예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들 너네나 깜빵에 들어가십시오. 진짜 이렇게 할 거면 재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재판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받으러 서부지법에 올 때 호송 버스에 이제 그분들이 타고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소리치면서 용기 내라고 하시는 그런 게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죠? 아, 그럼요. 예, 저희가 이제 가장 힘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갇혀 있는 분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사실은 탄핵 심판 선고 날, 그 불법 탄핵 심판 선고하는 날도 사실은 남부구치소 앞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대통령이 복귀하는 그 기쁜 뜻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면 다 들립니다. 안에 들려요. 예,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치금 계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0원이라도 좋다. 한 계좌당. 거기에 우리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그 관심만 보여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우리 그 자유 청년들 서부지법에서 우리보다 먼저 깨어나서 먼저 자유운동을 해왔던 그 투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지탱하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유성수 변호사님, 우리 저 유튜브상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 고생하시고. 아닙니다. 진경의 변호사님들 이끌고 계신데 박수 한번 치세요! 윤어게인. 윤어게인. 윤 어게인! 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네. 저는 이영풍 기자님께서 윤어게인을 외쳐주니까 더욱더 기쁩니다. 네. 윤 어게인! 네. 감정을 좀 입혀왔습니다. 자, 우리 어묵탕 좀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은 참 법률적인 지식도 풍부하시고 제가 또 높이 사는 부분은
용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식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 우리가 현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현자는 지식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용기가 없으면은 나설 수가 없어요. 지식 많이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공부 누구 때문에 합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해가지고 판사가 3,000명이 있대요. 판사가 3,000명. 그런데 제가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좋아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오케이, 대통령 파면시켰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대통령을 파면시켰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절대 파면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 보세요.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적인 파면은 판사들이 시킬 수 없다. 법적으로는 파면시킬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파면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걸 재판부나 사법부는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지켜야죠. 오케이. 헌재 결정. 오케이.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 선거가 D-55일입니다. 55일 이후에 다음 차기 대통령이 정해져요. 남은 55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고민할 거예요. 야, 과연 이게 국민이 한 표 한 표 표를 행사해서 선출한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가지고 법적인 거 올감해가지고 잘라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새로운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 나오는 많은 분들이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55일 앞두고 젊은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 부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 사전투표를 뭐 없애야 된다, 뭐 헌재 자체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거친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가 선거 관리 업무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없으면 이런 목소리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회 참석을 하셨고, 오늘 여기 사실 경찰관 여러분들도 상당히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깔끔한 집회와 행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방송은 내일 아침 저희가 아프TV 10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이거